네, 이번엔 이 런스, 자, 인식이라고 합니다. 인식이라는 이 글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를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직 다루고 싶었는데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이제 다뤄봅니다. 이 인식이라는 글자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앞에 이 글자를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위에라이 위에. 자, 한국 표현으로 하면은 원래 월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이거 이제 넘을 월이죠. 넘을 월. 그다음에 원래, 그리고 다시 한번 넘을 월. 자, 해서 인식으로 연결이 되는 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인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인식을 알기 위해서 자, 이 글자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됐는가를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말씀언이 있죠. 그리고 인내한다, 참는다 하는 이 글자 인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소리 음이 오긴 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인내한다는 얘기하고 이 말씀 언하고 해서 인식이라는 것에 왜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앞에 원래 월이라는 말이 왜 연결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알 듯 말 듯 합니다. 그래서 말로 몇 마디, 혹시 누구 아니실까요? 어디서 살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어디 학교에 다니지 않으셨나요? 자, 그런데 얼른 머릿속에서 그 시절의 스냅스가 붙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스냅스가 붙을 때까지 주변 설명을 막 해야 됩니다. 그때 어때요? 인내라는 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비로소 많은 얘기를 하고 나니 상대가 인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인제 생각났어. 인제 생각났어. 자, 그래서 식이라는 글자는, 자, 그다음 역시 말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음성음이 들어가요. 음성음.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듣다 보니까, 또 한참 듣고 보니까 뭔가 나도 생각이 나, 그때 너 이 음성 그대로였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식이라는 이제 말이 이렇게 생깁니다. 말하자면 그 인식이라는 것은요,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작은 실마리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전해서 결국 알게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인내라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인제 일단 스냅스가 탁 붙게 되면, 그 말만 들어도 넌 줄 알겠어. 네 그 음성만 들어도 알겠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이것만 봐도 너라는 거 알겠어. 너의 그 발걸음 딴 데서 심리 밖에서 봐도 너라는 거 알겠어.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인제 창이 왜 그려져 있냐면, 군인들 같은 경우에 적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아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분별해 낸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인식이라는 이제 글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왜 앞에 위에라 위에가 붙었는지 이제 알겠죠? 예. 점차적으로, 예, 뭔가를 뛰어넘어, 또 넘어, 과거 일도 끄집어내, 그리고 또 뛰어넘어. 네. 이렇게 생각을 뛰어넘게끔 하다 보니 결국 상대를 알게 되고 인식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어 이제 그 일례로 제가 여기 밑에다가 써 놓은 글자가 있네요. 자,
니 런시 워바. 자,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어요. 니 런시 워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상대가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 저 애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른 채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이제 들 수 있죠. 왜냐하면 몇 마디 했는데도 나를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너 나 알지?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너 나 알지? 그런데 나 모른 척 하려고 지금 땡 까는 거지. 자,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런시 오바. 네, 너 나 알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기까지는 좀 이렇게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에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게 바로 옳은 거야. 이게 바로 진리야. 하고 설명을 해도 정말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끄집어다가 설명을 거푸해도 다 못 알아들어요. 예, 안 따라와 줘요. 그럴 때 얼마나 이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가 나타내야 할 행동이 있죠. 여기 이 밑에 보면 열십에다가 힘력이 3개나 붙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협이라는 겁니다. 협. 협조한다 이거죠. 네. 협이라는 이 글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일도, 자 보세요. 10명이 힘을 합쳐 보면, 그러면 이거는 10명에다가 3명, 세 힘이니까 13사람이 달라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한번 찾아가서 인식을 시키려고 갔는데 안 들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 또 다른 사람, 13번 정도의 사람을 바꿔가면서 데리고 가서 뭐 설명이라는 것을 한다는 그런 단순한 얘기로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협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역시 또 힘이 들어가죠. 협조라는 것이죠. 협조. 자, 한 사람을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진리야.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자, 이 협조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죠. 자, 이 단계예요, 지금. 이 단계. 네, 정말 인내가 필요한 단계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아, 바로 이거야 하는 느낌이 딱 올 순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순간이 딱 넘어섰다 하면 이제 스스로 아, 그래. 이 말을 보니 그러네. 이 음성을 보니 그러네. 이 음성이라는 것은 이제 목자의 음성이겠죠? 네. 아,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진리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진리야. 네.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인제 많은 주변에 종교 팻말들이 있지만 '아 저기는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이거 딱 분별해 내잖아요 인제. 네. 그래서 인식이라는 글자가 그런 어떤 배경 이야기와 함께 제대로 인제 알게 되는 상황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인식이라는 글자가 성서에 수없이 나오죠. 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협조도 필요하고요. 또 뭐라고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을 때는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땡까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 나 알지 않냐?" 네, 이렇게 표현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식이라는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